매너 농장은 존스 씨의 소유로 평소 늘 술에 절어 있는 그는 농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농장의 동물들은 굶주리고 노동의 고됨만이 그들의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안에서 가장 연로한 수퇴지 올드 메이저가 동물들을 모아두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착취에서 벗어나 동물들만의 사회를 세우자고,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이죠. 올드 메이저의 이 말은 굶주림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동물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동물들 사이에 혁명의 불씨가 생겨나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계명이 선포됩니다. 올드 메이저의 가르침은 강렬했고, 그의 죽음 후에도 그의 사상은 동물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어느 여름날 밤 드디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굶주린 동물들은 더 이상 인간의 착취와 무관심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 존스 씨를 비롯한 농장의 모든 인간들을 쫓아내고 농장을 접수합니다. 새롭게 세운 동물들의 세상. 매너 농장은 이제 동물 농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의 새로운 지도자로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올드 메이저의 정신을 잇기 위해 농장의 벽에 7계명을 적어 넣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문장은 농장의 모든 동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동물들은 꿈에 그리던 평등한 세상,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의 시작을 실감하며 한껏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명에 앞장섰던 돼지들이 점점 특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돼지계층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똑똑한 돼지들이 농장을 잘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사과와 우유를 독점하고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같은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돼지들이 자신들을 위한 지도자라고 믿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돼지들 사이에서도 점차 갈등이 고조되고, 특히 지도부의 핵심 돼지였던 스노우볼과 나폴레옹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스노우볼은 동물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전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농장에 풍차를 세우자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풍차가 모든 동물의 삶을 개선하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물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스노우볼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동물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에 나폴레옹은 위협을 느낍니다. 나폴레옹은 비밀리에 훈련한 개들을 풀어 스노우볼을 공격하게 하고 끝내 그를 농장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추방된 후에도 스노우볼은 마치 위협적인 적처럼 계속해서 나폴레옹의 선전 정책에 활용됩니다. 스노우볼을 몰아낸 나폴레옹은 그의 모든 업적을 무너뜨리며 스노우볼이 원래부터 동물 농장의 배신자였고 동물들을 위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비난합니다. 나폴레옹의 지시에 따라 스노우볼의 이름은 동물 농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실패의 책임은 모두 스노우볼에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존스 씨와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었다며 동물들을 선동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물들은 잔혹하게 처형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면서 이젠 누구도 나폴레옹을 반대하거나 그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통치는 점차 독재와 공포 정치로 변해갑니다. 그는 동물주의 혁명을 내세우며 인간을 몰아냈지만 이제 그 자신이 점점 인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추진했던 풍차 건설을 진행하며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외부 인간 농장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는 동물주의의 첫 원칙을 저버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거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점차 인간들과의 협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풍차 건설이 계속되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파괴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풍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농장에 희망이 없다고 강조하며 동물들을 몰아세웁니다. 노동은 가혹해지고 동물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나폴레옹의 권력 욕구에 갇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돼지들은 인간의 습관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차 권력을 독점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고 원래의 계명들이 조용히 수정됩니다. 벽에 적힌 7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로 변질됩니다. 돼지들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며 동물들은 이 변화에 점차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폴레옹은 인간 농장의 주인들을 초대해 성대한 연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인간들과의 협력이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라 믿으며 동물 농장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 화려한 음식과 술이 차려지고 돼지들은 당당히 인간들과 함께 앉아 카드놀이를 즐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가진 카드패에 문제가 생기며 인간 농장주들과 돼지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혼란 속에서 주먹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식탁 위에 음식들이 쏟아지며 연회장은 엉망이 됩니다. 그 광경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물들의 눈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다시 인간에게서 돼지로 옮겨가지만 이제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평등과 자유의 이상은 단지 또 다른 억압의 형태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 결말을 통해 혁명과 독재, 권력의 부패가 되풀이되는 인간 사회의 비극을 비판합니다. 결국 진정한 평등을 위한 꿈은 깨지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들이 몰아내려 했던 독재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날카로운 정치 풍자를 남긴 채 동물 농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